새벽 5시 서울대학교 병원의 복도는 아직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박인호가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낡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그의 모습은 여느 병원 청소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또 청소 아저씨가 일찍 나왔네. 새벽 근무를 서는 간호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저씨 정말 성실해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나와서 청소하시더라고요. 박인호는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듣고 있었지만 관심 없는 척했습니다. 15년째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그는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호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병원 관리팀장 최민우가 불쾌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수술실 청소 제대로 안 했다고 의사들이 불만 제기했어요. 박인호가 고개를 들어 최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때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의사의 날카로움이 스쳐갔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더 꼼꼼히가 아니라 제대로 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최민우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박인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우가 가고 나서야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소 카트 손잡이를 꽉 잡은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희미한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수술용 메스를 쥐었던 그 손에 오전 9시 병원은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바쁘게 복도를 오가고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병원이 북적거렸습니다. 박인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기 청소 아저씨. 한 의과대학 인턴이 박인호를 불렀습니다. 여기 커피 쏟은 거 좀 치워주세요. 박인호가 걸레를 들고 가서 바닥에 커피를 닦았습니다. 인턴은 그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인호 아저씨. 심장외과 레지던트 김수진이 따뜻한 목소리로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박인호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대 초반의 김수진은 이 병원에서 몇 안 되는 그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아닙니다, 수진 선생님. 박인호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매일 수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수진이 박인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청소부라면 수술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큰 수술이 있으신가요? 박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7세 여자아이 심장 수술이에요. 김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선천성 심장기형이 있는데 수술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박인호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날카롭고 집중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수진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린 환자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박인호가 중얼거리다가 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의사 시절의 습관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네. 김수진이 되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인호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어린 환자들이 안쓰러워서요. 오후 2시 수술실 복도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7세 한지은 양의 심장 수술이 예상보다 복잡해지면서 의료진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있어요. 다른 간호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심장외과 과장 이재현이 식은땀을 흘리며 수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과장님,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김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재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심장외과 의사로 일했지만 이런 복잡한 케이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린 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그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때 수술실 밖에서 청소하고 있던 박인호가 모니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박동 모니터의 불규칙한 B-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박인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수술실 입구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15년 동안 절대 넘지 않았던 선. 하지만 지금 저 안에서는 어린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박인호가 손을 떨며 수술실 문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진 순간 모든 의료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소부가 수술실에 들어온 상황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김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수술실이라고요. 하지만 이재현 과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가 박인호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이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깜짝 놀라며 이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장이 청소부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인호가 천천히 수술대에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숨겨왔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인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술실을 지배했던 집도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재현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폐동맥 판막 협착과 함께 심실 중격 결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술 중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해서 박인호가 환자의 심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15년 전과 똑같이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좌심실 유출로 협착이 동반되어 있네요. 박인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수술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박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부가 의학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며 상황을 진단하는 모습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세요? 박인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까지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병원 심장외과 과장이었습니다. 수술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니터 소리만이 위험한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인호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인호가 환자를 다시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메스 대신 걸레를 쥐었던 손. 과연 아직도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박인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현이 급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요. 환자의 심장 박동이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인호가 결심을 내렸습니다. 수술 가운 좀 가져다 주세요. 그때부터 수술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인호가 수술 가운을 입고 손을 소독하는 동안
모든 의료진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마치 전설 속의 인물이 현실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메스. 박인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건넸습니다. 박인호가 메스를 쥐는 순간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15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자연스럽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박인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모두 집중해 주세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인호의 손놀림은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정확하고 빠르며 동시에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15년의 공백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이런 수술법을 어떻게 해? 김수진이 경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인호는 집중한 채로 수술을 계속했습니다. 복잡했던 심장의 문제들이 그의 손을 거치며 하나씩 해결되어 갔습니다.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의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박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박인호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인호 자신은 기쁘지만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15년 전의 아픈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이 자리를 떠나야 했는지, 왜 청소부가 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때였습니다. 15년 전 박인호는 국내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였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심장외과 과장으로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의학계에서 그의 이름은 전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당시 레지던트였던 이재현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수술하실 수 있어요? 재현아, 박인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수술하면 실수할 수 없어. 그때의 박인호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정미영과 딸 박하린과 함께하는 일상.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보람을 느끼는 직업.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오네요. 아내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미안해, 미영아. 박인호가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응급수술이 있어서 8세 딸 하린이 아빠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의사라고. 박인호가 딸을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하린이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니까 아빠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난 것은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박인호가 중요한 수술을 하고 있는 동안 미영과 하린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박인호 선생님, 급히 응급실로 오세요. 간호사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박인호가 수술을 다른 의사에게 맡기고 뛰어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박인호가 본 것은 의식을 잃고 피투성이가 된 아내와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박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았어요. 응급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은 뇌출혈이 심하고 따님은. 박인호가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린의 작은 몸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린아, 하린아. 박인호가 딸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내 미영은 3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인호는 그 3일 동안 한 번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사였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박인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술에 집중할 수 없었고 환자들을 보면 죽은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재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다. 박인호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박인호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박 과장님, 잠시 휴가를 가지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니요, 일해야 해요. 박인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수술 중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간단한 실수들이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동료들은 모두 그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50세 남성 환자의 심장 수술 중 박인호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관상동맥을 잘못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재현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박인호가 정신을 차리고 급히 처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환자는 수술대에서 사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호가 무릎을 꿇고 환자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의료사고 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박인호의 실수가 명백했고 그는 의료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습니다. 국내 최고 심장외과 의사 의료사고로 면허 정지. 완벽했던 의사의 추락. 박인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지위도, 그리고 자신감도. 선생님, 다시 돌아오세요. 1년 후 면허 정지가 해제되었을 때 이재현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박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게는 더 이상 메스를 쥘 자격이 없어.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실수? 박인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한 사람이 죽었어. 내가 구한 수많은 생명보다 내가 죽인 한 사람이 더 무겁다고. 박인호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의료계를 완전히 등지고 자신의 과거를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익명의 청소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하필 병원 청소부를 선택하셨어요? 당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그냥 익숙한 곳이라서요. 박인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는 의료진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병원에서 일하며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환자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15년 동안 박인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그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하며 조용히 속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응급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환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의료진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박인호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15년간 그렇게 살아온 박인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7세 한지은 양을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마침내 봉인되었던 의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박인호가 수술 가운을 벗었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존경과 경외감이 가득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선생님, 김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를 살려주셔서. 박인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소부 유니폼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재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텐데. 내 시간은 이미 끝났어. 박인호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젊은 의사들의 시대야. 하지만 김수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환자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내가 죽인 환자의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박인호의 목소리가 아팠습니다. 수술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인호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된 지금 그들도 그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15년 전 그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구한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야. 박인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오늘 지은이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김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그것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박인호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김수진의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김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가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필요할 때 도와주셨으면 해요. 박인호가 김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의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실을 나온 박인호는 다시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술실에서 일어난 일이 벌써 병원 전체에 퍼진 것 같았습니다. 저분이 정말 전설의 그 박인호 과장님이었다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옆에 계셨던 거네요. 박인호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병원 옥상, 그가 15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박인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수술을 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 다시 생명을 구했다는 보람. 하지만 동시에 느꼈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또 실수를 한다면? 아빠, 바람에 실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의사야. 박인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인이가 자랑스러워했던 아빠의 모습. 과연 그는 다시 그런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인호는 여전히 청소부로 일했지만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는 눈빛이 달랐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호 씨, 최민우 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몰라보고. 괜찮습니다. 박인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니까요. 하지만 최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과거의 일입니다. 박인호가 말을 막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인호가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김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잠깐 시간 되세요? 둘은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지은이 수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무엇을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요. 김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실력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박인호가 김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의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김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15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신 이유도 이해해요. 환자들 곁에 있고 싶으셨던 거죠? 박인호가 놀란 표정으로 김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의사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것에 감동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인호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의사는 될 수 없어도 환자들 곁에는 있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는 어떠세요? 김수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다시 의사로 돌아오시는 건요. 박인호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환자를 잃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슬프겠죠. 김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의사를 그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김수진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 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박인호가 김수진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젊은 의사의 순수한 마음이 그의 굳어진 마음을 녹였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김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은이 같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밤 박인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김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술할 때 느꼈던 그 보람도. 다음 날 아침 박인호는 결심을 했습니다. 병원장실을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장님, 제가 상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상담이요? 네, 어려운 수술이 있을 때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박인호가 말했습니다. 물론 직접 수술하지는 않고요. 병원장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박인호는 새로운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청소부였지만 어려운 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의료진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는 어떻게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젊은 의사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박인호는 정성껏 조언해 주었습니다. 직접 메스를 잡지는 않았지만 그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술 성공률이 많이 올랐어요. 김수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거예요. 박인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박인호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소문이 의료계에 퍼졌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그에게 복귀를 제안했지만 그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왜 다른 제안들을 거절하세요? 이재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박인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이곳에서 속죄했으니 이제는 이곳에서 봉사하고 싶어. 어느 날 15년 전 박인호의 실수로 돌아가신 환자의 아들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30대가 된 그 남성은 박인호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인호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김태호입니다. 15년 전에 기억합니다. 박인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김태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선생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태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인호 선생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의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박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었어요. 선생님이 15년 동안 여기서 속죄하며 지내신다고. 김태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세요. 아버지도 그것을 원하실 거예요. 그날 박인호는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박인호가 김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한 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면 안 되는군요.
김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요. 박인호는 계속 청소부로 일하면서 동시에 젊은 의사들의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느 날 한지은 양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지은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지은이도 엄마 손을 잡고 와서 박인호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박인호가 지은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할인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역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의사야. 지은아, 박인호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렴. 해가 질 무렵 박인호는 병원 옥상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미영아, 할인아. 박인호가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정말 너희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된 것 같아.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가족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인호는 15년 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 대신 평온한 꿈을 꾸었습니다. 할인이와 미영이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꿈을. 다음 날부터 박인호의 일상은 새로워졌습니다. 여전히 청소부로 일했지만 그의 마음은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인호 선생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을 담아 그를 불렀습니다. 청소부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일에는 각각의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박인호는 여전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청소부로서 그리고 젊은 의사들의 스승으로서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복잡한 심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당황하며 박인호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박인호가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직접 메스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서 차근차근 지도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박인호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수술하세요. 젊은 의사들이 그의 지도에 따라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박인호는 뿌듯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찾은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박인호는 다시 청소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청소 카트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인호 선생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박인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박인호도 환한 미소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15년 전에 그 절망적이었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 일을 마친 박인호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옳은 길을 걸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삶이 더 의미 있고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부로서 병원을 깨끗하게 만들고 멘토로서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며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보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우리를 진정한 자신으로 이끌어줍니다. 박인호처럼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